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으키고 있는 한국 금융의 거대한 변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금융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던 은행 지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몇 군데 문 닫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금융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대체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방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은행 안의 혁명인데요. 길게 줄 서서 기다리던 시대가 끝나고 손안에서 모든 게 즉시 해결되는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전 은행 모습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번호표 뽑고 내 차례가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냥 화면에 대고 AI 은행원하고 대화하면서 일을 보죠. 바로 이겁니다. 고객 경험이 근본부터 달라지는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43. 이게 뭐냐면요. 신한은행 단 한 곳에서만 최근에 문 닫은 지점 수예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겠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금융 서비스의 중심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혁명이 가져다 줄 밝은 면, 즉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더 빠르고 더 똑똑한 금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이죠. 주요 은행들은 이미 AI 도입에 정말 적극적이에요. 신한은행의 AI 창구나 KB국민은행의 AI 화상 상담 한번 보세요.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상품을 추천해주고 우리금융은 AI로 자산을 관리해주죠.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고객 입장에선 편리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겠지만요. 사실 은행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이 디지털 전략으로 아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520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 왜 모든 은행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뛰어드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뒤에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금융권의 돈을 AI나 디지털 같은 혁신 산업 쪽으로 흘려보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 규모가 자그마치 98조 원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AI 기술과 금융이 만나는 지점에 쏟아 부어지면서 변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모든 신기술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 붙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들, 그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위협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I를 이용해서 훨씬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된 가상계좌 문제, 심지어는 금융 전문가마저 속아 넘어가는 신종 사기 수법까지 정말 다각도로 고도화됐어요. 특히 이 가상계좌 사기 수법은 정말 악랄한데요. 한번 보세요.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피해자를 속여서 가상계좌에 돈을 넣게 만들어요. 그럼 그 돈은 순식간에 세탁돼서 사라져버립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칫하면 범죄의 공범으로까지 물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최근에 개발된 한 해킹 AI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출시할 수 없다. 여러 겹의 보안망을 그냥 종이 뚫듯이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위협 시대에 들어섰다는 경고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당국은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혁신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규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투트랙입니다. 한편으로는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나 SaaS를 쓸 수 있게 고삐를 풀어주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를 올리게 해줘요. 하지만 동시에
보안 평가를 의무화하고 반기마다 보안 점검을 강제하는 식으로 보안이라는 자물쇠는 더 단단히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도 이제 AI와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돈의 미래라는 거친 바다를 상회하기 위한 금융의 새로운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은 자료에서 표현한 것처럼 딱 쌍두마차에 이끌리는 형국이에요. 한쪽 머리는 AI 혁신을 향해서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고 다른 쪽 머리는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면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거죠.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뭘까요?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결합한 AI 옴니 채널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겁니다. 둘째, 보안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입니다. 셋째, AI 기반 사기를 막으려면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선제적 방어가 중요해졌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을 구상하는 첫 단계부터 보안과 규제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미래 금융의 성패는요, 혁신이냐 안전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믿기 위해 치러야 할 신뢰의 새로운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